지금부터는 이제 셀티를 기르시면서 알아두어야 할 기본적인 상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얘네들은 또 이제 소리에 굉장히 예민한 애들이에요. 소리의 민감성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찻소리나 아니면 소리를 좀 크게 한다거나 음악 소리를 내서 그 강아지 민감성을 없애주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런 어떤 삑삑 소리 나는 이런 부분도 자주 듣게 해서 이 소리가 나면은 놀래지 않게, 그다음에 이런 퉁퉁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얘들한테 이제 아기 때부터 듣지 않으면은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도 먹어본 사람이 뭐든지 더 잘 먹는다고 얘네들도 자주 듣다 보면 그 소리에 대해서 예민성이 없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셔틀랜드 십독은 아직도 어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얘네들은 모든 강아지들이 다 그렇진 않습니다. 유별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강아지 종류가 대체로 신장사상충 약에 들어가 있는 어떤 특유의 약 성분 때문에 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하고 먹이시면은 훨씬 얘한테도 좋고, 이제 중간중간 그 약 때문에 혹시라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심장사상충은 해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기에 의해서 감염이 생겨서 심장에 벌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사상충을 모기가 나오기 한두 달 전부터, 그 다음에 모기가 들어가고 난 한두 달 뒤까지 그 예방을 해주는 건데, 보통 겨울에나 가을쯤부터는 예방접종을 이제 그 심장사상충 예방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때 지나서는 이제 기생충약을 먹이시면 되고요. 봄, 여름, 그 다음에 이제 가을 넘어가기 전까지만 심장사상충을 해주시면 됩니다. 더 건강하고 어떤 병균에 입히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줘야 되는데요. 이제 태어났을 때는 보통 45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2주 간격으로 5차까지 예방접종을 해줘야 됩니다. 감기나 코로나나 장염, 홍역 같은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기침, 열 같은 거, 과열 같은 걸 예방할 수 있는 코로나, 이제 캔넬코프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체적으로 종합적인 질병을 없애주는 종합 예방접종,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광견병이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광견병이라는데 그 광견병 예방접종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은 이 강아지들은 그렇게 기본적으로 45일부터 5차까지 기본적으로 해주다 보면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그 예방접종만 철저히 해주시다 보면은 크게 질병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은 털도 많고, 이 보시면 이중털로도 있다 보니까 털도 많잖아요. 근데 봄이나 가을, 여름에 이제 외부로 산책도 가고 놀러 다니다 보니까 이제 풀에 붙어 있는 진드기나 그 다음에 벼룩 같은 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떤 이제 이런 목 부분, 그 다음에 귀 부분, 그 다음에 눈 부분, 그 다음에 엉덩이 부분에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빗질로 해주면서 먼지도 털어주고 어떤 그런 부분을 없애주면서 바깥에 외부 기생충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이제 살균할 수 있는 그런 예방접종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 강아지를 키우면서 거기에 마땅한 식사, 사람도 먹을 때 가끔씩은 애식을 해줘야 되고요. 가끔씩은 뭐 고기도 먹고 가끔씩 밥도 먹고 그래야 되는 것처럼 똑같이 이 강아지들도 똑같습니다.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 우선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고 난 다음까지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강아지가 뱃속에,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는 임산부가 먹어야 될 사료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뱃속에 있는 강아지가 어떻게 크고 어떻게 골격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제 베이비 뱃속에 있는 임산부용 사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강아지가 태어났을 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 태어나고 25일 대륙 정도 되었을 때부터는 이유식을 해줍니다. 여기서 이유식이라는 것은 우유와 사료를 물에다가, 따뜻한 물에다가 불려서 이제 그 사료와 이유식을, 이제 우유를 같이 섞어서 주는 건데요. 대략 25일 정도부터는 하루에 한 번, 그러니까 엄마 젖이랑 같이 병행을 해야 되겠죠. 하루에 한 번, 그러다가 이제 30일 넘어가면서부터 하루에 2번, 그러면서 35일 넘어가면 대략 35일에서 40일 정도 되면은 엄마 젖을 떼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하루에 3끼에서 4끼 정도를 줘야 됩니다. 3끼에서 4끼를 줄 때 이제 너무 이제 물 살짝만 섞어서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기들은
이 셔틀랜드 십동은 운동량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에너지 발산을 굉장히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 계절에 따라서 사료를 바꿔줘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개월수에 따라서 사료도 바꿔주지만 운동을 하는 애기들, 그 다음에 운동을 하지 않고 가정에서 그냥 머무르면서 산책 정도만 하는 강아지, 그 다음에 굉장한 많은 스피치를 내고 그런 강아지에 따라서 사료를 먹이는 양이나 사료를 먹이는 종류, 그런 게 틀려집니다.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는 애기들은 단백질 함량이 많은 그런 사료를 선택을 해줘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애기 때, 이렇게 조그만 애기 때는 이제 골격 형성을 위하고, 그다음에 좀 커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마땅한 그 사료를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보통 이제 겨울에 이 셔틀랜드 십독은 겨울에 굉장히 강한 애기들인데 그만큼 겨울에 강하다 보니까 굉장한 많은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모를 해요. 그래서 그 에너지 소모한 만큼의 밥을 줘야 되는데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료를 선택을 해서 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기 때는 골격 형성을 위해서, 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됐고요. 얘는 지금 이제 5개월 정도 됐거든요. 3개월부터 5개월까지, 아니면 6개월까지 줘야 될 사료, 3개월까지 줘야 될 사료, 그 다음에 1살까지 줘야 될 사료, 그 다음에 1살이 넘어갔을 때의 사료, 그 주는 방법이나 그 다음에 주는 횟수, 그 다음에 주는 양이 조금 틀려지는데요. 지금부터 이 꼬맹이, 그러니까 3개월이거든요. 지금 2개월 반입니다. 3개월이 조금 안 됐기 때문에 이 아이는 베이비 사료를 먹여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한 3번에서 4번 그 정도 주는데, 이제 주는 양은 조금 이따 제가 이 사료 횟수를 설명하고 난 다음에 양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현재 5개월 된 아이인데,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3개월이 넘어가면서 6개월까지, 보통 이제 1년까지거든요. 그럴 경우는 보통 2번에서 3번을 주게 됩니다. 2번에서 3번을 양도 이제 종이컵으로 어느 정도 주는 양이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줘야 되고, 이 아이가 이제 성견입니다. 성견인 경우는 이제 이 애기들하고 틀려서 이제 골격 형성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에너지에 관한 그 단백질 함량을 맞춰서 줘야 되는데요. 운동량이 워낙 많으니까 어덜트 사료를 줘야 된다. 성견이 먹는 사료를 줘야 되는데 그 양도 베이비보다는 훨씬 좀 많게 되겠죠. 자, 지금부터는 개월수에 맞게끔 사료를 어느 정도 줘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설명하기 편하게 이 종이컵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3개월이 안 된 베이비인데, 베이비 사료를 하루에 3번에서 4번 정도인데요. 대략 3번 주는 간격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 종이컵에 반에서 조금 안 되게, 반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반보다는 가득 차지 않게끔 이제 따라서 주면 됩니다. 이게 3분의 1보다는 조금 많게, 2분의 1보다는 좀 적게 줘서 이렇게 딸고, 그 다음에 물을 살짝 부어주는데, 이게 애기들이다 보니까 이제 너무 이 사료가 건사료잖아요. 너무 건사료다 보니까 먹으면 kak 거리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살짝만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1살 미만, 지금 5개월 된 히어로인데요.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도 2번에서 3번 정도인데, 한 번 줄 때 종이컵으로 1컵 정도 주면 됩니다. 자, 종이컵으로 1컵 정도 여기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물로 한 번만 이렇게 둘러준 다음에 주면 되겠습니다. 성견은 보통 이제 성견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소모가 많기 때문에 이제 강아지마다 조금 틀린데, 이 셔틀랜드 십독은 좀 하루에 한 끼로 바뀌거든요. 하루에 한 끼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 보급을 많이 시켜줘야 돼요. 사료는 조금 단백질 함량이 많은 사료로 해서 이제 보통 종이컵으로 치자면은 2컵 반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컵에서 3컵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먹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강아지들은 성장 과정은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강아지는 사료 하나만으로도 그 강아지의 성품이나 그다음에 그 강아지의 어떤 재질이나 그다음에 그 강아지의 워킹이랑 그러니까 바디 모양이 틀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털도 윤기도 틀려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먹는 것을 잘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사료를 영양분이 없고 조금 이제 좀 영양분이 떨어진 단백질 함량도 떨어진 거다 보면 윤기도 없고 애가 말라가고 골격 형성도 안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료를 하나가 어느 정도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냐면 우리가 매일 밥 먹는 거 고기에다 밥 먹는 거랑 똑같이 얘네들은 간식은 안 줘도 됩니다. 사료만 먹이면 돼요. 하지만 밥을 먹이지 않고 간식만 먹인다면은 강아지는 문제가 많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사료 하나만으로도 강아지 건강이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료는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꼭 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